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죠. 하지만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요동치는 전국과 관련해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젯밤에 깜짝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놀랐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왜 선포를 했을까? 그 이유가 맞는가? 비상시국인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네. 근데 왜부터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왜를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저도 이제 그 계엄 세대입니다. 저도 예, 예. 이제 70년대에 계엄을 진짜 몸소 겪어봤고 긴급조치도 겪어봤고 네. 또 80년대에 성인이 돼서 이제 군사정권의 전국 계엄령 확대도 겪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그래도 제가 이게 계엄이 나야 될 상황이구나라고 어린 마음에도 느꼈던 거는 뭐 시위라든지 뭐 이런 그 일상화된 어떤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계엄이 우리가 헌법에도 나왔지만 뭐 정변이라든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 또 계엄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 기존의 치안, 그러니까 기존의 공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찰로서 그 공공의 안녕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이 투입됐다. 보통 그렇게 여겨지는데 네. 그럴 만한 상황인가? 창밖을 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가? 그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에 대한 단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담겨는 있어요. 예. 물론 윤 대통령의 뭐 지지자라거나 혹은 또 보수 쪽 지지자들의 일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다, 공감한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3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법부 업무 마비를 시키고 있다. 그 담화문에 직접 써져 있는 표현입니다. 예. 검사를 탄핵을 하고 판사들의 겁박을 한다. 이건 사법부의 업무를 지금 마비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행정부 마비도 있다. 행안부 장관부터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거나 탄핵을 추진 중인 그런 과정을 보면 이건 역시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예. 보통 왜 근대에서 국가가 탄생했을 때 야경 국가라고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즉 그 개인이 자신의 어떤 안전을 도모할 때 도저히 스스로 보호하지 못할 상황, 그러니까 치안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그것은 국가로부터 사실 받아야 되는 어떤 권리잖아요. 예. 그래서 근대 국가를 야경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권리인 치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시켰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마비시켰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했느냐?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입법을 폭주했다. 그러니까 삼법에서 이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신 입법부는 폭주하고 있는 예. 이런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아주 국가적인 비상 사태에 준하는 예. 그런 인식 속에서 비상계엄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담화에서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군을 동원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딱 연상이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군의 어떤 그 쓰임새지 군이 언론을 통제하거나 혹은 군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의 국정 마비를 해결하려 한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이라는 데서 이제 왜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 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내일이죠. 본회의가 내일 0시 10분에 개의가 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또 6에서 7일에 또 표결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뭐 거의 KTX급입니다. 네. 원래 민주당은 한 3개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자진 사퇴 유도, 그다음에 임기 단축 관련 개헌.
근데 탄핵. 이 예. 탄핵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요건, 그러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탄핵 소추에서 20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도 해야 되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려면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채워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도 해야 되고 예. 채워줬을 때 몇 대 몇으로 인용이 가능하느냐 예. 아니면 이게 기각됐을 때 후폭풍이 있느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의 정치적 셈법이 포함된 게 탄핵이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안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개헌 얘기가 꽤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진 사퇴를 해라, 뭐 하야를 하라, 뭐 3일 시간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드라이브를 걸어요. 예. 이 일정은 어떤 일정이냐면 가장 단축할 수 있는 모든 셈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4일 날 지금 보고를 해야지. 그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예. 5일 날 원래 예정이 돼 있으니까 예. 4일 날에서 5일이고 예. 그럼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24시간에서 72시간 내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늦어도 7일까지는 하겠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식기 전에 재료가 식기 전에 빨리 요리로 만들겠다라는 예. 겁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5차 집회까지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열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고 또 그 이유로 말미암아 시민들 동참해 주셔야 했는데 5차 대회 때보다 더 뜨겁게 국회에 그 한밤중에 동참을 했다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열기가 식기 전에 바로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까지 탄핵을 외치지 아니했던 개혁신당까지 포함을 해서 예.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한데 지금 목소리를 합쳤다. 이것도 사실 지금까지는 다른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탄핵 드라이브는 가장 마지막에 아껴뒀던 카드인데 이것이 어저께 비상계엄과 관련된 전 해프닝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이 사태 때문에 예. 갑작스럽게 가장 전면으로 부각되는 카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한밤중에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써서 많은 구설에 오르고 있는 지금 네네. 상황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한다면 네. 어제 그 비상계엄 해제안에 대한 표결을 했을 때 190명 의원 중에 190명 모두가 찬성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 18명이 다 찬성을 한 건데 네네.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대통령 탄핵까지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까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네, 두 가지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그런 찬성이냐 반대냐는 건 요건도 과반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탄핵은 어떻게 했죠? 200명이에요. 3분의 2예요. 네. 3분의 2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엄중함이에요. 그야말로 200명이나 지금 동의를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예. 과반만 되면 됩니다. 제적 과반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탄핵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의원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예. 없어요. 바로 2016년도에 탄핵. 그 당시에 정말 뜨거운 바람이 일고 중도라든지 일부 보수 지지층의 그런 유권자 국민들도 다 뛰쳐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의 뭐 한 80%가 동의한 이런 그 속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분당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 직전까지는 한나라당 계열의 정당은 거의 철옹성이었어요. 예. 민주당이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사실 평론가 시절에 네. 책을 냈어요. 우리는 왜 맨날 패할까? 정말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탄핵 사태 이후에 헌정사상 최초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주당이 예. 12년 동안 연달아서 당명을 개정하지도 않고 의회 권력을 12년 동안 3번의 총선을 이겨요. 거꾸로 얘기하면 보수 정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3연패를 합니다. 예. 연속. 그건 뭐 때문이냐? 탄핵의 트라우마 때문이거든요. 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좋아. 비상계엄 해제는 찬성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탄핵을 했을 때 이 정당이 앞으로 겪게 될 분당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분열상 이것들을 다음 대선과 다음 총선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예. 오늘 총리 공관에서도 일단 대통령 만나기 전에 예, 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의 그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했다고 하고 그 오늘 오후 5시에 용산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있었고 추경호 원내대표 있었고 뭐 나경원 의원도 있었고 중진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6시 한 20분 반 정도에 그 모임은 끝났다고 했는데 네네. 발표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 비상계엄이 끝날 때도 한동훈 대표 발언을 했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또 따로 발언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같이 만났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현 상황이 논의됐다. 진지하게 현 상황이 논의됐다. 면담에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고 탈당 얘기도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브리핑이 됐어요. 네. 이 정도만 나온 건 왜 이 정도까지만 공개했을까요? 자, 일단 그에 대한 어떤 답변에 앞서서 네. 지금 이 과정들은 우리가 이 현재 윤석열 정부 이후에 당정 간의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전체적으로 주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무엇인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총대를 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한덕수 총리가 오전에 어찌됐든 대통령과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국무위원 사퇴한다라고 했다가 사퇴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참모들은 다 사퇴하는 걸로 지금 예. 가닥을 잡아나가는데 그리고 사퇴를 수습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나서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어저께 그 결정적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인데 지금 장본인이 또다시 직접적으로 나서기에는 예. 너무 시간이 이르다. 그러면 그 빈 공간 그러니까 업무 공백이라든지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큰 어떤 총대를 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근데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여당 중진들과 그다음에 야당 참모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 중진들 그러니까 여당 그 지도부를 함께 공관으로 지금 그 초빙을 해서 예. 어쨌든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무엇인가 지금의 난맥상을 어떤 방법으로 풀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여기까지 유추가 됐는데 예. 그 다음에 더 사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그 회의 끝나자마자 대통령실을 바로 간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어떤 결과겠습니까? 거기서 결론을 맺은 것을 대통령에게 설득하러 갔다. 예.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반응이 예. 지금까지 봤던 대통령실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언급 중에서 가장 유연하다. 예. 받아들였다라는 그렇죠. 거고 한동훈 대표라는 어떤 예. 그런 그 실체를 인정하고 예. 지금의 어떤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네. 확실하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탈당 얘기까지 했어요. 탈당 얘기는 없었다. 예. 즉 여러 가지 어떤 제안들 중에서 어쨌든 의총에서의 어떤 분위기도 전달을 했고 그런데 탈당을 안 하는 대신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제안을 대통령실에도 수용하지 않았겠느냐. 예. 물론 제 추정입니다만 지금의 전체적인 오늘 하루의 어떤 흐름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당정대가 함께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움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워딩이 나왔다. 어떤 결론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요 그 대통령실이 지금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 여권의 중진과 회담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에 면담에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고 탈당 얘기도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견해차는 분명히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한 이후에 바로 한동훈 대표가 위헌이다, 위법이다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네. 완전히 다른 그 견해차인데 여기서 이번에 발표한 면담에서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그 알아들어야 될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예. 어저께의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그런 사태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자신들이 지금 무엇인가 오판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단초인데 예.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와 18명 친한 그룹이 비토를 했어요. 그건 예. 잘못됐다라고. 그런데 오늘
다른 입장을 보였던 추경호 원내대표와 또 중진들도 약간 결이 달랐잖아요. 네네. 분위기 자체가 의총에서도 탈당 얘기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중진들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함께 중진들과 함께 있는 그 회의가 그대로 연결돼서 대통령실에 함께 갔다는 건 이 그 직전에 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가졌던 그룹들이 한대 목소리를 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결론이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판을 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대통령의 어떤 퇴로를 어느 정도는 제시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테러 거죠. 제수까지요? 예, 예, 예. 아, 예, 그럼 평론가님은 여당 내부가 조금 더 단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최소한 지금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시간을 함께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계속 이동하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도 만나기 직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그렇죠.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예. 총리가 총대를 맨 그 장면들이 여러 가지 나왔죠. 한덕수 예. 총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계속 어쨌든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예. 또 행동으로 회의를 계속 주재하고 했던 부분들이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중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예. 계엄이 어제 이제 11시 밤 11시부로 선포가 됐고 포고령까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4시 한 20분 좀 넘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제하겠다. 국무회의 열어서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마감이 됐는데 네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런 마무리가 이렇게 진대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결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냐. 일단 이유는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네. 해제되고 나서는 입장 발표가 전혀 없는데 네.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웠잖아요. 많이 네, 무섭고 맞습니다. 공포스럽고 예, 예. 예, 예. 이걸 달래줄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아마 저는 조만간에 예. 대통령이 또다시 담화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계속 제 주장은 상당히 의견이 접근됐고 그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는 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대통령은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고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참 힘든 겁니다. 예. 지지율은 높은 상황보다는 지지율이 사실 비교적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실점을 그러니까 오점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대신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스타일하고도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나서야 되는데 제가 아까 단초 하나를 얘기를 안 했네요. 어쨌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장병들 즉 직접적으로 국회에 가서 어쨌든 몸싸움을 하고 점거를 하려 했던 장병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나의 명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어쨌든 국방부 장관의 입을 빌려서라도 인정을 한 셈이 됐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것도 있고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건의는 어쨌든 그게 요건이에요. 예. 요건이 없느냐면 계엄법에 나온 게 계엄을 하려면 두 부처의 장관이 건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주로 행안부 행안부와, 장관이나 예. 아니면 국방부 장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또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을 해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예.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선포를 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그 요건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것이 어떠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나중에 늘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생겨요. 예. 몇 년 후라도.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사실 먼저 져야 될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네. 이런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잠시
조금 전에 계엄 관련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야당은 지금 탄핵 소추를 하니까 또 그 지난번 방통위원장처럼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좀 비난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근데 방통위원장 사태와는 좀 다르죠. 방통위원장 사태는 당시에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 그분들을 저 임명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바로바로 사퇴시킬 수밖에 없었다면 이번 일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선에서 지금 자진 사퇴를 지금 한 거니까 예. 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는 봅니다. 계엄군의 진입 과정, 계엄군의 모습을 본 국민들도 굉장히 처음 본 국민들도 많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본 경험인데, 근데 그 완전 무장을 한 소총까지 든 계엄군들이 국회까지 들어왔습니다. 본회의장은 못 점거했지만 네. 창문까지 깨고 들어갔단 말이죠. 네. 포고령을 보면 1항인가요? 네. 그 정치 활동 정치 금지.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것과 연관돼서 그 계엄군들이 국회를 진입했다고 봐야 될까요? 국회를 진입한 이유가 뭘까요? 계엄군들이? 이거는 예.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국회에 지금 봉쇄를 해야 돼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옳다 그르다거나 혹은 위법적이다 적법적이다 이걸 좀 벗어나자고요. 예. 비상계엄을 하는 그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네. 가장 큰 지금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국회에 지금 그 그러니까 요구권. 그러니까 의원들이 법으로 막지 못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죠? 문제는 뭐냐면 현행법은 그러니까 헌법상의 그 구절과 그다음에 개헌법상의 구절을 합치면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를 못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국회는 사실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국회를 들어가게 되면 위원이나 혹은 내란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럼 국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헌법의 그러니까 77조의 5항이 뭐냐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국회가 열려서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이 예. 찬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그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해야만 한다.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포고에 따라서 국회를 막았다고 한다면 이 헌법 조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부딪힙니다. 상충되잖아요. 예. 예. 헌법 조항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국회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군대를 들여보내서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헌법 5조를 보면 본회의를 열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예.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면 비상계엄은 사실상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걸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성공시켜야만 한다라는 예. 그걸 전제로 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금요일 밤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왜 금요일 밤에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다 지역에 내려가 지역구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날이에요. 예. 토요일 날은 다 지역구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국회를 정말 무력화시키겠다 하면 유혈 사태를 줄여야 되고 최소화해야 되고 국회가 비어 있는 시간대에 딱 정해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위헌적이나 위법적이더라도 일단 군대를 먼저 대기시켜야 돼요. 거의 가까이에. 그래서 선포하자마자 그냥 국회를 딱 최소한 국회 의사당을 완전히 삥 둘러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저께는 사실상 너무 허술했다는 거예요. 예. 이미 선포를 11시에 했는데 그때 국회 안에는 보좌관도 많고 예. 이미 있었고요. 근데 문이 열렸고 뭐 담도 넘어가고 하면서 190명이나 한 1시간 이내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250명의 병력을 지금 투입을 했다고 한다는데 군사 작전으로 얘기하면 그건 처음부터 실패가 노정돼 있어요. 예. 그 안에 지금 이미 수백 명, 250명 한 두세 배의 인원이 있는데 아무리 총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유혈 사태를 벌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250명을 갖고 그것을 제압하거나 혹은 특정인을 체포하겠다? 그건 작전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런 가운데 오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 재표결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지난번 저는 아까 탄핵과 그다음에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투표는 좀 다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에 참여했던 친한계라고 불리는 18명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를 지금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네요. 한 번 딱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18명이나 저 민주당의 어떤 그 발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8명이가 새가 있구나. 그리고 18명이 언제나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 그건 지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로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김건희 특검법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가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지금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된 부분들과 그럼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직은 그래서 유동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태도. 예. 예. 유동치고 있는 현재 전국과 관련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